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꿈틀거리는 아동권리라는 제목을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동을 나이로 따졌을 때 몇 살까지를 아동이라고 말할까요? 네, 사실 생애 주기를 나누는 이 나이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까지를 모두 아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은 어쩌면 10대 청소년기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조사한 2023년 아동행복지수 발표에 의하면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총 4개의 영역으로 아동의 생활 영역을 분석했을 때 4점 만점 기준으로 2023년에는 1.66점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조사에서 2021년도에는 1.68점, 22년도에는 1.70점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3년을 보았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4점 만점인 아동 행복지수를 중위 기준으로 구분해서 상하로 구분했을 때 올해 아동 행복지수에서는 행복지수가 낮은 이 하 집단에 있는 아동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87%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대한민국의 아동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조사 결과입니다. 아동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동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아동의 권리는 무엇이다라는 학술적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조금은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를 건네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바로 아동의 권리는 숫자 9를 중심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숫자를 얘기하니까 저게 뭐지? 하고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숫자 9를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우선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숫자 10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0은 어떤가요? 10을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0은 무언가 안정적이고 갖춰야 할 것들을 다 갖추어서 채워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9는 조금 어색하고 불안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숫자 9와 같은 것이 아동이라는 거죠. 조금 서툴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모난 상태에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아동, 청소년기인 거죠. 바로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이 숫자 9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아이들에게 꿈이나 학습, 놀이, 생각, 창의성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10이 되어야 해. 온전해져야 해. 완벽해져야 되라고 양육자 혹은 교사의 큰 바람 앞에서 좀 완전한 아이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 9를 바라보면 어떻죠? 아동은 9인 상태에서 스스로 10이 될 수도 있고 11이 되어서 채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숫자대로 채워져야 되는 집합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아동 권리를 이해하려면 이 숫자 9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아동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신기하게도 숫자 9와 관련이 있는 9가지 조항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정리한 아동권리 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9가지 아동권리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동권리 헌장 가장 앞부분 도입에는 아동의 권리를 이렇게 요약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결국 아동은 어른들에게 있어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또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요, 아동은 물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권이죠. 그리고 아동은 아직 미성숙하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부모와 가족 체계 속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그 문제는 뭐죠? 아동 학대와도 연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조항은 바로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우리 모두의 책임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또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아동의 권리는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개인정보 및 사회생활 등에 대한 보호는 아동이라고 해서, 어린이라고 해서 예외의 경우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 아동의 권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 조항부터 5번 조항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동이 삶을 영위해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권리에 대한 1차적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의 충족이 채워질수록 상위의 개념으로
욕구가 이동한다고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6번째,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코멘트는 마지막 9번 조항과도 연결이 될 텐데, 요즘은 왜 각 지방의 국회마다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린이의회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고, 또 갈수록 선거권에 대한 연령이 낮춰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 7번째.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면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제는요, 더 이상 성공과 꿈에 대한 기준이 물질적인 풍요와 단순하게 연결되지 않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잠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미니 영상 강의가 있는데 그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설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고 나누는 청년 진반영입니다.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할 시간이 없죠. 학교를 마치면 학원을 가고 집에 오면 또다시 공부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아이들은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마치 공부의 쳇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도는 햄스터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야기합니다. 다 너의 미래를 위한 거야. 지금 공부해야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야.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또 아이를 망치는 말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만 성공인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공부를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실패가 되는 거군요. 이렇게 이원론적인 성공과 꿈은 너무 따분하고 조금은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많은 친구들이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부모님의 바램과 세상의 기준에 갇혀서 무의미하게 살아갑니다. 스카이대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하면 꿈을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창조적 경제 혹은 창의적 인재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처럼 꿈과 성공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들을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아동권리 헌장에는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7번 항목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꿈에 대한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의 꿈이 단지 직업과 경제적 수단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꿈꾸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행복할 권리, 자유롭게 상상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말이죠. 꿈은 경제적 풍요를 채우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역동적으로 전 세계를 통해서 이어져야 하고 머무르지 않고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꿈꾸고 권리를 누리며 자란 아이들이 커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창의적 리더로 세워지지 않을까요? 더 이상 아이들을 어른들의 세상의 틀에 가두지 않고 개인의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유롭게 상상하며 꿈꿀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가르치는 많은 사람이 아닌 공감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래서 따라서 어떤 활동과
교육에 있어서 주체는 누구다? 네, 맞습니다. 바로 아동에게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동이 교육받는 데 있어서 주체는 부모도 아니고 어떤 어른도 아니고 아동 개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교육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나친 학부열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원 열풍이 돌고 있습니다. 이 학원 열풍은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린이 캐릭터 박람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건넸거든요. 오늘 여기 와서 노니까 재밌어? 라고 물으니까 네,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어때? 라고 물었죠.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별로요. 바빠요. 라고 하면서 왜 바빠라고 하니까 학원을 가야 해서 집에서는 놀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놀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그 대답을 한 아이는 불과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동에게는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휴식과 놀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 말이 무조건 노는 게 먼저야 뭐 그런 얘기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째 아동의 권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항은 아까 우리 함께 봤던 6번 조항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을 만든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아이들의 의견과 이야기를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봅니다. 네, 이제 꿈틀거리는 아동 권리 이야기에 대한 여정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인본주의 이론을 주장한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완성의 존재가 아닌 되어가는 존재이므로 훌륭한 삶이란 상태가 아닌 과정이며 목적이 아닌 방향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닌 되어져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조금은 불안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어져가는 존재로 인식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아동의 삶의 영역을 존중하고 또 아동의 권리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지켜지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꿈틀거리는 아동 권리 강의를 들어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또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